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환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사소한 식당을 열더라도 또 셰프를 하더라도 시작부터 내가 그만둘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초심을 먹어도 하다 보면 욕심이 앞서고 또 이 초심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식당이 잘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게 마련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수십만 명이 식당을 개업하고 또 수십만 명이 식당을 문을 닫는 이유도 애초에 시작할 때 초심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면 애초에 적어도 돈 벌어야 되겠다는 것 외에는 식당주나 셰프의 어떠한 초심도 없었는지도 모르죠. 자, 초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문가리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날 퇴임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문가리의 취임사를 한번 연구하면서 그의 초심이 어떻게 무너졌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는 퇴임사를 했지만은 자자찬으로 가득한 퇴임사는 말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해서 그것은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고요. 문가리가 취임할 때 했던 이야기가 저는 사실상 우리가 따져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는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는 날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했는데 오늘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을 다 깔아뭉개고 지만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지가 촛불 시위로 전임 대통령을 끌어내라서 깜빵에 보내고 지 취임사에는 어떤 각오를 밝혔는데 지켜지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는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유튜버조차도 탄압을 했고 그리고 드루킹 등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옛날처럼 총칼로 쿠데타를 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조작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탄압하는 것. 코로나와 관련해서 문가리가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나.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을 하지 못했죠. 그는 청와대에서 나와 준비가 되는 대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광화문 시대를 하는 척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다 국민 앞에 더 노출될 때 자신한테 이로울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것은 김정숙의 행동을 보더라도 얼마나 그가 실제 말한 것과는 달리 광화문 시대를 열려는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화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애초부터 민주주의가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취임사에서 했는데 결국 광화문 시대는커녕 광화문에서 토론은커녕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 것보다 더 작은 대화를 했고 또 기자들과의 대담도 가장 작게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로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적대적 집단을 깜빵 보내는데 열중하고 복수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했는데 그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권력기관을 앞세워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지저분한 짓까지 했는가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 장치를 만든다 했지만은 그의 치하에서 국세청까지도 권력기관 행세를 해왔습니다. 자, 그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겠다 했지만은 그는 국민에게 명령하고 통제했지 눈높이를 맞춘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와대에 특활비를 입증하라고 하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거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는데 그가 퇴임하는 이 시점 우리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고 전술핵과 미사일을 남한용 특화된 부분을 개발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핵을 문제를 해결할 토대가 생기기는커녕 북핵 문제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의 치하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단순, 대량, 표준화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완전히 이룩해서 실전 배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끝나야 한다 했는데 그는 그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했고 그의 반대자들에게는 철저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심하게 했다. 과거에 노무현이 이런 정치를 했다고 비판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은 문재인에 비하면 참으로 양반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말해놓고 대화를 정례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가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났습니까? 야당이라고는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유도하고 압박한 것 외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는데 전국적으로 고르게 운동권, 친북 세력 중에서만 인사를 철저하게 등용했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철회해 일을 맡기겠다 했는데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유능한 인사를 삼고철회한 선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 일자리도 챙기겠다는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어느 시점에 허지부지 사라졌고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데 청와대가 툭 하면 재벌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재벌 회사 방문하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또 재벌들이 설쳤던 우리가 최모 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시대다 했는데 이거에 극단화되었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는데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격이 커져 있습니다. 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 했는데 과거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노무현 시대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하늘과 땅이 되어서 회복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천당과 지옥이 되어서 죽어도 따라갈 수 없는 태평양 같은 간격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는데 그가 임기가 끝날 때쯤 대통령제를 없애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온 사방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겠다 했는데 그는 자기가 양산에 있던 집은 비싸게 팔고 또 양산의 통도사 앞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용도 변경을 통해 자신이 농업이 있는 것처럼 해서 택지로 억지로 만들어서 대굴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집을 지어서 팔면서 수십억 벌고 또 새 집을 갖다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새 집은 또 수십억의 가치가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겠다는데 그를 반대하는 국민이나 언론, 집단과는 그 철저히 소외 정책으로 고립시키면서 군림하고 탄압했습니다. 자,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다 했는데 그는 국민과 아주 먼 곳에 있다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물러나는 그날까지도 반성과 성찰하지 않고 환각과 망상에 빠져서 물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가리와 비슷한 사람을 또 하나 보고 있지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요, 지난 5월 8일 날 계양산에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다시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떨어진 지 2달도 되지 않아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가 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먼지가 좀 낀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도둑으로 몰았다. 대장동 사건을 말하는 모양인데 이재명은 1조짜리 비리를 먼지라고 합니까? 나무기가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했고 유동규가 우리한테는 1,000억에서 1,500억만 챙겨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먹으면 된다 말했는데 이것이 먼지입니까? 이재명의 눈에는 먼지가 태산만 합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문가리를 보거나 이재명을 보더라도 행여 그가 윤 정권 실패 이후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거짓의 사회가 될 것인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또한 웃기고 있습니다. 자, 그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부패완박이라고 하며 징계를 받고 또 징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서 싸우고 이런 소동을 벌인 끝에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고 말을 하고 검찰총장직을 사퇴했고 그로부터 지금 1년 뒤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모든 힘을 가진 입장에서 검수완박을 윤석열 취임 전에 밀어붙이는 야당에 철저하게 반대하고 명분을 쌓아서 그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기는커녕 그의 신복 권성동을 통해서 검수완박 합의를 해주고 그러다가 또 여론이 나빠지자 파기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검수완박의 모든 명분을 만들어줬고 아직도 자기 입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취임했습니다. 자, 이런 윤석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석열이 민주당 쪽에 이왕에 검수완박을 하려면 내가 취임하고 나면 거부권을 내가 행사해야 되니 내가 취임하기 전에 너 그 문가리가 있을 때 빨리 이렇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끝내주라. 내가 부패완판이라고 했는데 내 있을 때 그 문제가 처리되면 내가 곤란하다. 그래서 너네들이 세게 밀면 우리가 합의안을 만드는 척 해줬다가 나중에 파기하더라도 명분은 너희한테 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윤가리의 5년도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고 임기나 채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요, 정말로 다 믿을 게 없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초심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디저트, 문가리, 이재명이 그리고 윤가리, 너네들은 애초부터 초심이 없었다.